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펜트리11의 황은우 셰프입니다.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요리는요, 미네스트로네 스프입니다. 미네스트로네 스프 하면 좀 말은 어렵지만 아마 대부분 토마토 야채 스프 하면 아실 거예요. 많이들 드셔보셨죠? 그래서 오늘 미네스트로네라는 이태리 토마토 스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미네스트로네는 전통적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구하기 쉬운 제철 채소라든가 허브들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냥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구하기 쉬운 재료들, 채소들로 준비했고요. 그냥 미네스트로네 스프를 만든다면 조금 밋밋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또르텔리니라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물만두 같이 생긴 아주 작은 라비올리를 만들어서 그것도 함께 넣어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특별한 라비올리, 또르텔리니라는 라비올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또르텔리는 전통적으로 이태리 볼로냐라는 지방에서 만들어진 요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돼지고기를 넣어서 만드는 아주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라비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르텔리니라는 어원 자체가요,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예, 무슨 왜 만두에다가 배꼽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비너스의 배꼽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쁜 배꼽이 나올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밀가루 중력분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파스타 면의 주 원료가 되는 이 듀럼밀도 레시피대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또 이 듀럼밀이 들어가야 이 식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알단테로 되고 훨씬 더 이태리스럽고 맛있는 맛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달걀 하나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살짝 넣을 건데요. 여기 소금을 넣는 이유는 제가 면을 막 짭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지금 달걀이라든가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조금 더 잘 응고되고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희 밀가루에 소금을 넣습니다. 처음부터 막 손 넣지 마시고요. 포크나 스푼 같은 걸로 일단은 반죽을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물이라든가 다른 수분은 일체 넣지 않고 있고 단지 달걀이 가지고 있는 수분으로만 반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포크로 할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다 됐고요. 이제 제가 손을 이용해서 반죽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벌써부터 이 쫄깃쫄깃한 이 밀가루 반죽의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비율도 아주 잘 맞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레시피대로의 그 수량이 그렇게 작은 수량만은 아닐 수 있어요. 만약에 집에서 이런 요리를 하신다면. 근데 이제 달걀 하나에 대한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또르텔리니 만드시고 반죽이 조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반죽을 여러분들 이렇게 칼국수처럼 듬성듬성 써셔가지고 생파스타 같은 거 해드셔도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알리오 올리오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그런 토마토 소스라든가 크림 소스 같은 거 사셔가지고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있는 생파스타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죽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밀가루 같은 것도 겉에 묻어 있지 않고 지금 좀 쫀득쫀득한 약간 캐러멜스러운 그런 반죽이 됐는데요. 이렇다 하더라도 이 밀가루가 수분이랑 결합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제가 이 아이를 좀 쉬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분이 날아가면 안 되니까 뚜껑도 이렇게 좀 닫아 주시고요. 네, 반죽은 다 만들어지고 지금 잠시 수분과의 결합을 위해서 우리가 휴식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우리 또르텔리니 들어가는 소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다진 돼지고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터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고기와 함께 제가 활용할 허브는요, 세이지라는 허브를 한번 활용을 해볼 겁니다.
향기가 굉장히 좋고요. 약간 로즈마리스럽기도 하고 약간 민트 같은 그런 좀 향도 가지고 있어서 돼지고기라든가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고기에 이 허브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마트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는 허브라서 요리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브, 세이지라는 허브를 좀 잘게 다져 주시고요. 오늘 아마 이 또르텔리니 입에 넣고 딱 씹으시면 강력한 이 세이지의 향이 돼지고기와 함께 굉장히 잘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돼지고기 안에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터, 예, 살짝 좀 실온에 놔두었던 버터라 지금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너무 단단한 버터라면 뭐 전자레인지에 좀 살짝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비벼 주시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버터같이 좀 기름진 거 넣기 싫다 하시면 뭐 리코타 치즈라든가 뭐 모짜렐라 치즈 같은 거 살짝 부드러운 우유 향기 좀 가득한 그런 치즈 같은 거 넣으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금으로 간을 좀 해주시고요. 잘 비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코타 치즈 넣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예. 하지만 오늘 이게 채소 수프고 전반적으로 좀 지방이 적은 그런 스프기 때문에 살짝 우리 또르텔리니는 좀 깊고 풍부한 버터 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넣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잘 비벼진 소는 제가 짤주머니 안에다 넣을 건데요. 짤주머니가 없으실 때는 지퍼백이라든가 다른 뭐 비닐 용기 사용하셔도 상관없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없다 하시면 나중에 라비올리 하실 때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우리 전통 만두 하듯이 숟가락 같은 거 이용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를 좀 넣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라비올리 우리 또르텔리니 라는 라비올리에 들어가는 소도 완성이 됐어요. 뭐 작아 보이는 양이긴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조그만한 라비올리를 할 거기 때문에 개수로는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도 만들어졌고 반죽도 되었으니 이제 또르텔리니 완성 지어 볼게요. 자, 아까 우리 만들어 놓은 반죽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게요. 뚜껑 열어보고요. 예, 아주 잘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요, 약간 정말 아까 제가 표현이 맞을 만큼 요즘에 우리 집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캐러멜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쫀쫀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에 뭔가 묻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죽이 자화자찬 같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파스타 반죽기에 넣고 이제 마무리 반죽을 할 텐데요. 일단은 가장 좀 널찍하게 해서 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반죽이 펴졌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면서 롤링을 해주시게 되면요, 이 파스타의 반죽이 훨씬 더 꼬독꼬독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알단테의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지속적으로 반죽을 해주시면 우리가 아까 제가 손으로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반죽이 이 파스타 머신으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얇게 펴볼게요. 이제는 얇게 해서 해주시면 아주 매끈한 반죽이 완성이 됩니다. 색깔도 아주 노릿노릿하니 너무 예쁘죠? 예, 그래서 얘도 또 한번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네, 살짝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가장 얇게 할 거거든요. 밀가루 살짝 이제 묻혀서 눌러붙지 않게
해주시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요. 이제 제가 가장 얇은 두께로 준비를 하고요. 밀가루도 이제 골고루 해서 조금 더 매끈한 면을 제가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파스타 반죽이 완성이 됐고요. 또르텔리니는 이 원형 커터를 이용해서 우리 반죽을 잘라내 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좀 전문성이 있는 이런 커터가 없다면 집에서는 조금 뭐 작은 소주잔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작은 입구가 작은 컵, 유리컵 같은 거 손 다치시지 마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거꾸로 해서 사용을 하셔도 이런 모양을 만드시기는 좋고요. 그리고 뭐 꼭 이 사이즈여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조금 큼지막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레시피로 좀 큰 형식의 라비올리 같은 것도 만드실 수가 있고, 사각이나 삼각형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요 반죽들이 다 됐으니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소를 넣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앙증맞은 우리 또르텔리니 반죽들이 이렇게 이쁘게 잘렸고요. 아주 귀엽습니다. 이제 소를 넣어볼게요. 아까 짤주머니에 넣었던 소 가위로 이 끝을 좀 자르고요. 소를 너무 많이 넣으시려고 그러면 항상 결과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량만 이렇게 50원 크기 정도로 올려주세요. 제가 왜 뭐 스푼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걸 쓰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걸 쓰시면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항상 일정량을 넣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세이지도 나오고 버터도 나오고 돼지고기도 나오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모양 내는 거, 아까 배꼽 모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배꼽 모양을 만드는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또르텔리니 본격적으로 모양 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만두 만드는 거랑 사실은 굉장히 흡사해요. 위아래로 접어서 반달 모양의 반죽을 이렇게 라비올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르텔리니. 자, 이제 여기 누가 봐도 배꼽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끝과 끝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 넣어 주시면, 이게 뭐 비너스의 배꼽이라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참외 배꼽 같기도 하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 배꼽 모양의 또르텔리니가 완성됐고요. 제가 또 몇 개 더 계속 만들어 볼게요. 사실 이태리에서는 올리브유 소스라든가 혹은 그냥 간단한 건더기 없는 그런 국물과 함께 정말 우리나라 물만두 즐기듯이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또르텔리니에 넣었던 세이지랑 버터랑 와인이랑 이렇게 볶아서 그런 소스 만들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저는 즐겨 먹는 그런 스타일의 라비올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르텔리니 완성이 됐고요. 서로 들러붙지 말라고 제가 밀가루 좀 살살 묻혀서 이렇게 해주시면 배꼽 모양의 우리 또르텔리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스프 만들고요. 마지막에 우리 또르텔리니 넣어가지고 정말 맛있는 토마토 스프 미네스트로네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네스트로네 스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채소들을 먼저 제가 좀 썰 건데요. 보시면 우리 애호박부터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에 애호박을 넣으실 때는 이 씨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 씨가 나중에 좀 산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씨를 제거한 다음에 이 호박을 스프에 넣으시면 오히려 호박 맛이 더 좋아집니다. 부드럽고. 그래서 이 씨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 또 이 씨가 나중에 좀 흐물흐물해지면 오히려 좀 스프를 좀 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넣으시겠다 하시면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또 빼서 하시면 또 훨씬 더 깔끔한 호박의 맛을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거해 주시고, 채소를 썰어 주시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사이즈를 너무 크지 않게, 스푼에 이 채소가 뭐 두세 개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로 좀 해주시면 이 스프를 드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채소, 우리 호박 썰어 주시고요. 미네스트로네 스프 레시피 보시면 정말 많은 채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꼭 그 채소들이 다 들어가야지만이 미네스트로네 스프는 아닙니다. 본인이 또 원하는 채소가 있으면 그거 넣으셔도 되고요, 심지어 빼셔도 되고 더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풍성하게 채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 잘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당근도 우리 아까 호박 썰은 것처럼 그 정도 사이즈로 썰어 주시고요. 또 이 당근이 들어가야 또 맛도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에 저도 스프에 당근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당근도 스푼에 두세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양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샐러리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래서 샐러리를 제가 꼭 무조건 사용해라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싫어하시면 안 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샐러리 같은 게 이제 향이 너무 짙다 하실 때에는 감자칼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이 겉에 있는 껍질을 좀 벗겨 주시면 향이 훨씬 더 좀 약해지는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샐러리 향이 너무 싫다 하시면 빼셔도 되고, 난 조금 톤 다운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이 겉껍질을 조금 제거해 주시면 샐러리의 좀 강한 향이 줄어드는 효과도 여러분들이 또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샐러리도 썰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샐러리 좋아합니다. 샐러리 좋아해서 넣는 거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샐러리 많이 넣으면 어떤 분들은 샐러리 향이 너무 강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샐러리도, 샐러리 향이 막 올라오네요. 그만했더니. 자, 양파 빠질 수 없겠죠. 양파는 너무 잘게 썰지 마시고요, 우리 중국집 가면 먹는 그런 양파 크기 정도로 썰어주세요. 서양식에서는 이 당근, 양파, 샐러리 요 세 가지의 조화를 굉장히 자주 씁니다. 육수 같은 거 할 때도 많이 쓰고, 뭐 소스라든가 이런 스프 끓일 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섯도 빠지면 안 되겠죠? 양송이 버섯 좀 굵직하게 썰으셔도 될 것 같아요. 버섯은 버섯 들어가야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양송이, 근데 뭐 느타리 버섯, 뭐 새송이 버섯, 어떤 버섯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미네스트로네는 정말 여러분들 들어가는 재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되는 그런 수프예요. 버섯은 적어도 한 가지 정도, 많게는 두세 가지 정도 넣고 하시면 미네스트로네 스프의 이 국물 맛이 아주 좋아지죠. 그래서 버섯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 좀 들어가면 좋겠죠. 뭐 한 큰술 정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렌즈콩을 제가 좀 넣을 건데요. 요즘에 렌즈콩 마트나 뭐 시장이나 어디 가셔도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특히 렌즈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리는 과정 없이 요리에 집어넣으셔도 금방 익어서 굉장히 또 요리하실 때도 편한 그런 콩입니다. 그래서 렌즈콩도 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홀토마토, 이건 통조림 토마토 넣을 건데요. 만약에 통조림 토마토 없다 하시면 뭐 방울토마토라든가 일반 토마토 껍질만 좀 제거하셔가지고 넣으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귀찮으시면 이런 저처럼 홀토마토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허브로는 차이브라는 허브, 차이브는
약간 우리의 부추과에 속하는 그런 허브인데요. 굉장히 향기롭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타임이라는 허브, 제가 나중에 스프 마무리 부분에 좀 썰어서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육류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베이컨하고 닭고기 가슴살도 좀 넣어줄 건데요. 베이컨은 좀 잘게 썰어 주시고요. 뭐 베이컨만 넣으면 되지 뭐 닭고기 가슴살까지 넣냐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너무 베이컨으로만 뭔가 스프에 그 농후한 맛을 연출하실 때에는 좀 너무 짭짤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텁텁한 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이컨은 요 정도 썰어 주시고, 나머지 이제 국물 맛은 조금 더 깔끔한 스타일의 닭 가슴살을 제가 쓸 건데요. 닭 가슴살은 상대적으로 금방금방 익기 때문에 제가 조금 굵직하게 썰어서 넣도록 하고요. 닭고기 가슴살 혹은 안심살 같은 거 사용하셔도 이 레시피는 굉장히 좋고요. 닭고기 가슴살 아예 안 넣으셔도 되고, 뭐 돼지고기 안심이라든가 이런 거 넣으셔도 굉장히 또 맛있는 맛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막 여기가 가득 찼는데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또르텔리니를 가지고 이제 미네스트로네 스프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완성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재료만큼이나 아주 푸짐해 보이는 제가 냄비를 좀 준비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리브유 넣고, 살짝 올리브유 둘러주시고요. 너무 많이 넣지는 마세요. 좀 느끼해질 수도 있고, 또 베이컨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기름이 조금 달궈진다 하면 제가 베이컨과 마늘을 좀 함께 볶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을 볶아주시고요. 닭고기 가슴살은 제가 처음부터 볶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닭고기 가슴살을 볶다가 또 막 스프를 끓이고 막 이러다 보면 이 닭고기 가슴살은 섬유질이 약해서 막 금방 부셔지거나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베이컨만 일단 먼저 볶고, 그 다음에 닭고기 가슴살은 나중에 집어넣도록 할게요. 베이컨이 이제 기름이 조금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이컨 향입니다. 향이 막 올라오는데요. 이때 마늘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 자, 마늘, 베이컨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냄새 있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채소들을 넣고 제가 계속 또 볶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썰었던 호박, 당근, 샐러리, 그 다음에 양파, 그리고 모양이 너무나도 이쁜 우리 양송이 버섯까지. 와, 올 클리어 했습니다. 볶아주세요. 여기서 채소 볶으실 때 너무 오랫동안 볶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볶다 보면 오히려 채소가 뭉개지거나 그 맛을 제대로 표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올리브유에 정말 살짝 그냥 가볍게 볶는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볶아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토마토 넣어주시고요. 토마토는 막 처음부터 막 으깨서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이런 나무 스푼이라든가 뭐 저기 같은 걸로 으깨 주시면서 요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 큰 냄비를 제가 어떻게 채울까 고민했는데 지금 꽤 많이 찼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볶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물을 좀 넣어주고요. 아니, 이런 거 할 때 막 육수 넣지 왜 물을 넣냐 막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스프에 육수가 들어가면 굉장히 맛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넣어주는 이유는요, 채소들의 맛과 향이 좀 이 스프에 우러나려면
뭔가 뭐 닭고기 맛이라든가 뭐 소고기의 맛의 그런 육수보다는 이렇게 좀 깨끗한 순수한 물을 넣어줬을 때 얘네들이 좀 더 그 스프에 자기의 맛들을 좀 퍼져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여기에 뭐 치킨 스탁, 뭐 스탁 넣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또 베이컨과 닭고기 가슴살이 또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순수한 그냥 깨끗한 물 넣으시는 것도 스프의 전체적인 맛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를 이제 살살 저어주면서 끓여주시고요. 벌써 색깔 자체가 그 토마토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지금 사실 이거 건더기 반 국물 반 그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재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끓기 전에요. 끓기 전에 우리 이제 닭고기 가슴살 넣어주시고요. 이 닭고기 가슴살이 이제 이런 채소들의 맛과 향과 어우러져서 훨씬 더 깔끔한 맛을 내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제가 설명했던 렌즈콩, 렌즈콩도 50g 정도 이렇게 흩날려 주시면, 이렇게 렌즈콩은 굉장히 쉽게 익기 때문에 다른 콩처럼 막 불려서 뭐 또 삶아서 넣으실 필요 없이 그대로 이렇게 뭐 채소 넣듯이 넣으셔서 활용하시면 돼서, 스프 같은 거 끓이실 때는 저는 렌즈콩 활용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네, 아직 채소들이 다 익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렌즈콩도 익는데 더 시간은 걸리지만, 지금 이 국물은 지금 막 팔팔팔팔 끓고 있는데요. 지금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입니다. 우리 배꼽들을 넣기에. 그래서 이 또르텔리니를 하나씩 넣어주시는데요.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막 쏟아 붓지 마시고요. 좀 듬성듬성 놓아서 혹시 얘네들이 또 서로 이렇게 엉키다가 붙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듬성듬성 놓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막 이제 이 또르텔리니가 이런 스프에 오래 있다 보면 막 퍼지거나 막 터지거나 이러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우리 반죽에서 보셨듯이 이거는 달걀이 들어간 반죽이라서 그냥 밀가루로만 만든 그런 라비올리보다는 훨씬 이런 스프적인 환경에서는 더 잘 버텨주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렇게 걱정은 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또르텔리니 넣고 살살 저어주시면요, 이제 또르텔리니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채소들도 있고 모든 재료들이 어우러지게 익으면,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아까 보여드렸던 프레시한 차이브와 타임허브를 신선하게 다져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무리 단계 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스프도 아주 잘 끓고 있고, 우리 또르텔리니도 아주 쫀쫀하게 잘 익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넣었던 렌즈콩까지 다 익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허브를 좀 넣을 건데요. 일단은 타임이라는 허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임이라는 허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채소랑도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육류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 들어간 모든 재료들과도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욕심을 내서라도 듬뿍듬뿍 넣어보도록 할게요. 타임은 너무 굵은 가지들은 자르기 힘드니까 잎사귀 좀 빼내 주시고요. 건강한 타임을 제가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굵은 줄기들은 빼내주시고, 이렇게 신선한 허브일수록 여러분들 음식의 후반부에 넣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일찍 넣으시면 오히려 향이 나다가 나중에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시한 허브는 건조 허브와는 달리 좀 후반부에 넣어주시고요. 이 허브의 역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스프의 맛과 향을 정말 몇 배로 맛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차이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쪽파스럽기도 하고 부추스럽기도 한데, 이 차이브도 굉장히 맛있고요. 특히 이 스프 같은 거에 장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허브예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또 이 붉은 계열의 스프에 이런 프레시한 허브가 올라가니까 훨씬 더 신선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아 이거는 정말 전달을 못 해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지금 이 허브의 향과 이 스프의 향이 너무나 좋습니다. 예. 하고요, 이제 소금으로 좀 간을 해주시고요. 소금 간은 맨 마지막에 해주세요. 왜냐면 베이컨도 약간 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졸으면 졸을수록 더 짜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시고, 그리고 스프의 간은 사실은 드시는 분이 결정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때는 조금 삼삼하다 싶을 정도로만 간을 해 놓으셨다가 손님에게 소금과 함께 드려서 손님이 조금 간을 해 드시는 것도 좋고요. 또 스프는 하루 만에 끝내기가 어려운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끓이면 더 짜질 수가 있으니까 첫 간 하실 때는 약간 드셨을 때 좀 삼삼하다, 그 정도로 간해 두시면 또 두고두고 드시기에도 좋고 드시는 분들에게도 여지가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네요. 네. 정말 맛있고요. 간도 뭐 적절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도 맛있겠지만 내일 되면 더 맛있을 수 있는 그런 스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다 냈으니까요. 제가 이제 접시에 올려서 그릇에 올려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스프를 그릇에 담는 게 뭐 어마어마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런 접시에 좀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건더기라든가 이런 채소, 이런 재료들을 약간 중앙에다가 이렇게 소복히 쌓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만들었던 뭐 라비올리, 우리 또르텔리니도 이런 위쪽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다 보면, 예, 지금 벌써 이 앙증맞은 배꼽들이 하나씩 올라가고 있네요. 이럴 때 되게 요리할 때 뿌듯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위쪽으로 국물을 싹 부어주시면 중앙에가 살짝 푸짐해 보이기 때문에 스프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이렇게 푸짐하게 올려서 준비가 된 오늘의 미네스트로네 스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같이 약간 낮에는 좀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좀 추울 때는 이런 걸로 뭐 점심 메뉴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녁에도 또 이런 정말 끼니가 될 수 있는 스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식사 대용으로도 아주 문제가 없는 그런 미네스트로네 스프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